예, 경북안동의 김광림 의원입니다. 총재님. 네. 국민들이요, 한은의 기준금리는 내렸는데 은행금리는 천천히 찔끔 내린다. 올릴 때는 굉장히 빨리 올리는데 원유값은 내렸는데 휘발유값 안 내리는 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느끼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그런 비대칭성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왜 시중은행이 금리를 천천히 내리죠? 근데 우선 그게 이제 경기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고 인상 인하기에 이제 행태가 다르긴 한데 아무래도 그 은행의 금리라고 하는 것은 기준금리만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인 조달금리, 그다음에 대출 대상의 신용 그 리스크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 그 기준금리만큼 그 곧바로 동일한 폭만큼 움직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은 기준금리가 작년 3월에 2.25에서 1.5. 근데 시중은행 조달 비용도 지수로 2.62에서 1.56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가산금리 분모 놓고 기본금리를 분자로 놓으면은 과거의 4 내지 14배에서 1.5 내지 1.6으로 굉장히 가산금리를 빠르게 늘린 겁니다. 예를 들면은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가산금리를 무려 3배를 올렸어요. 하나은행도 2배 이상, 농협도 올리고, 그러니까 기본금리는 찔끔 내리고 가산금리를 높게 올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숫자에 차이가 있나요? 근데 이제 금리가 내릴 때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부진할 때니까 경기가 부진하면 이 숫자에 네. 혹시 뭐 오류가 있느냐 그럽니다. 그 위원님이 뭐 사실 확인하셔서 했으니까 정확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언론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전부 다가 가산금리 산정기준 안 밝힌다 은행에서 가산금리, 기준금리 내리자 가산금리 올리는 은행들, 기준금리 인하 속에 은행 가산금리 올려 장사, 서민이 봉 가산금리 올린 은행들, 기사들 전부 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틀린 지적입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신문 기사 은행에서는 이게 산정 기준은 무슨 뭐 이게 영업 비밀이라고 밝히지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아마 내부적으로 하나의 그 투명하게 공개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을 것입니다. 가산금리가 적절한지 하는 것을 분석해서 한국은행 은행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종합감사들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은행의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액 문제인데 지금 외환 보유액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3,600억 넘고. 그런데 은행 수익률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안 주기 때문에 그런데 추측을 해보면은 리보 미국채 수익률, 그다음 바클레이 수익률 이렇게 해서 보면은 1.12%고 이거는 KIC 3.52%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환 이익도 11조에서 8조, 당연히 당기순익도 3.9조에서 2조 순위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 금 매입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금 최근에 11년, 12년, 13년, 3년 동안에 1조 2천억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쌀 때 사서 손해를 봤는데 오히려 지금이 고점이고 살 때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금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 정확히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금을 안 사고 있대요. 네. 예. 자, 이런 거 접목해서 이 외화 자산 운영에 대해 가지고 수익은 비공개하고 평가는 하지 않고 특히 외화 자산 운영원이 80명이 되는데 이분들은 국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자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외화 자산,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 외평기금, 금,
또 이 운영원 80명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 수익률을 직접 내라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자료 내는 것을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외부 기관의 위탁평가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 국정감사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료 비공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외화자산 운영에 대한 예, 네. 저희들이 외화자산의 수익률은 물론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어떤 외화자산 그 외의 자료는 좀 공개를 해 주십시오. 그건 계속 공개를 확대해 왔고 앞으로도 의원님 그러면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더 투명한 방향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3.0에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장님 업무보고 21페이지에 보면은 경제통계 품질하고 시의성을 제고하겠다. 네. 이러시면서 이제 가계부채 DB 구축을 추진 중에 있고 특히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가계부채는 안 넣는 게 좋죠. 안 넣는 게 좋은데 함께 이렇게 DB 구축할 때 같이 구축해야 될 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게 가계부채는 이건 뭐 굉장히 나라 망우는 주범이고 또 그 자체가 순채무인 양 이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 질의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습니다. 언론에 보면은 뭐 사상 최대, 신흥국 중 최고, 고삐 풀린 국가경제 진누로나 브레이크 없는 미친 가계빚 뭐 이렇게 이 맞는 겁니다. 근데 냉정하게 전체를 놓고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1130조 가처분 소득 대비 164%인데 미국의 115% OECD 평균보다가 높다. 이거 맞는 겁니다. 또 속도 면에 있어서도 6.5% 증가율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좀 빨라지는 게 맞고 또 그것도 특히 소득 증가율보다 높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 보면은 연체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계부채 연체율이 0.49%로 모기지, 미모기지의 전체 5.7%, 프라임급의 3.3, 서프라임 18%에 비하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금리 선택도 변동금리가 아니고, 이 고정금리 쪽으로 확 늘어가지고 15%에서 23%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 빌려가지고 아파트도 사놓고, 펀드도 사놓고, 주식도 사놓고, 조금 전에 이제 얼마냐 하는데, 숫자로 보면 2배가 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2배가 넘는데 그 자산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계빚은 전체적으로 줄여야 되지만은 뭐 없어져 버리는 거냐? 그게 아니다 하는 것도 통계 커뮤니케이션 강화할 때, DB 할 때 같이 구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가계부채는 부채 사이드만 보지 말고 가계 자산도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바로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연체율도 떨어지고 고정금리 쪽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 부채 대비 자산이 2배 이상이고 늘어난다 이런 것도 같이 좀 설명을 하는데 좀 신경을 쓰도록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총재님 인사 말씀에는 그 2016년 이후에 적용될 물가 안정 목표를 설정 공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업무 보고에는 그 계획이 없어요. 네? 없고 말씀을 한 뿐인데 언제 발표하려고 그럽니까? 저희들이 그 물가 안정 목표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협의를 거쳐서 연내에 발표할 생각에서 저희들은 12월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요. 예. 그래서 뭐 이게 목표가 달성되느냐 뭐 이런 거는 따지지 않겠습니다만은 2010년 그러니까 12년까지는 이 목표가 중심축 3%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런 방법대로 해오시다가 그 이후에는 밴드 형태로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어느 쪽으로 갑니까? 이쪽으로 온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아니, 약간의 고려해서 의미- 이제 낮추는 거로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뭐 낮추다고 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조금만 저희 협의 결과를 좀 기다려 주시죠, 의원님들께서는. 그죠.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같이 물가를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용률 또는 성장세가 성장세가 완화될 때까지 네. 뭐 이렇게 관리한다든지 네. 이런 그 고용지표, 성장지표, 물가를 이제 같이 해서 하는 것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금리 정책 결정 과정에서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목표를 정할? 물가 목표를 정하고 할 때, 예. 발표를 할 때. 네네. 그때는 저희들이 물론 목표를 정할 때 미국식으로. 예. 목표를 정할 때 저희들이 앞으로의 경제 흐름 예상 전망을 다 감안해서 합니다만 저희들이 발표하는 것은 그냥 물가 안정 목표에 그 내용만 그것만 발표를 하고 다른 뭐 고용이나 이런 쪽은 저희들이 업무 보고에도 좀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사 말씀에는 계시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박원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